안녕하세요.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진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한 2주간 캐나다를 또 출장을 갔다 오고 또 휴가 겸 해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어떻게 이제 유학하는 아이들 또는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트렌드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대학이나 아니면 어떻게 또 뭐 중고등학교를 대비하는지 지금 현재 실상을 낱낱이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걸 기획한 게 저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게 맞는데, 네네. 다니엘 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캐네디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대해서는 이제 밴쿠버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전체가 있지만은 뭐 한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랫동안 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주 동안 이제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밴쿠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을 알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이제 와서 이제 제게 이제 얘기를 전달해 줬는데, 저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안타깝다 내지, 네. 아니면 저만 알고 있기에는 좀 뭐하다 해서 제가 좀 공유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또 강남 유학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긴급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노대본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로 또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흡해 보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뭐 편집이랑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더라도 사실 가장 새로운 소식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전달하는 게 또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터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터는 없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인간미가 있고 사실 투명도,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네.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네네. 이제 다니엘 조 제가 답변을, 네, 네네. 다니엘 조 원장님 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유학을 많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자가 이제 거의 스톱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렇고, 이제 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딩 스쿨인데도 지금도 이제 학생 채우려고 이제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고 있는데, 네네. 캐나다는 어떤지, 캐나다의 이제 중국인들 현황이라든가 중국 사정, 네네.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처럼 뭐 이렇게 거절이 되거나 뭐 비자 쪽으로는 사실 문제가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이제 비자, 물론 제가 많은 비자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비자 때문에 어려워서 뭐 비자 때문에 뭐 유학을 못했다 뭐 이런 소리는 사실 안 들리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분들에 대한 민족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안의 분위기가 이제 북미 쪽으로 유학을 좀 약간 꺼려하는 상태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의 사실 엘레멘터리 스쿨이나 이런 미들 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가 이제 타 국제 학생들의 이런 쿼터, 이런 숫자가 이제 티오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국 티오들이 사실 남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제 이런 유학원들이나 이제 이런 아니면 밴쿠버 로컬 유학원들한테 유학 TO가 남아있다. 아직 올 9월이 맨날 뭐 1년씩 대기였던 학교들이 지금 TO들이 남아있고, 그 자리는 이제 아시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리가 좀 많이 남았다. 그 얘기는 뭐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아니면 노스 밴, 요 세 개가 사실은 가장 밴쿠버에 핵심되어 있는 그 학군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있는 맨날 이렇게 웨이팅이었던 학교 자체가 지금 당장 다다음 달에 시작하는 학기에 자리가 남았다고 이메일이 돌 정도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빠져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건가요? 둘 다겠죠. 예, 리터닝을 안 한다는 얘기는 빠져나갔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새로도 안 오니까 그 자리가 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군요.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한국 학생들의 현황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제주국제학교가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이제 5,000명 정도 네네. 되는데요. 이제 나날이 이제 제주국제학교는 이제 그 발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고학년보다는 네네. 이제 저학년층에서 특히나 네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뭐 킨더 간다거나 뭐 네네. 1학년, 2학년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 경우가 이제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호황인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네. 그 캐나다 유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즉 캐나다로 옛날에 동반 유학을 갔던 분들이 네네. 캐나다가 아니라 이제 제주로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느낀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현지 로컬 분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종합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제 노스밴, 웨스트밴,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웨스트 UBC 있는 지역, 요 지역들이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8학군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쵸. 밴쿠버의 8학군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셨던 수요층들이 지금 제주도로 지금 다 빠지지 않았나. 네. 예, 왜냐면은 이제 노스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요 지역에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뭐 인프라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프라들 자체가 뭐 일단 유학생들이나 이런 엄마들이 이제 같이 동반 엄마들을 위주로 돌아가던 비즈니스조차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많이 그 지역에서 많이 빠졌다. 하지만 소위 말하면 신도시 예, 라고 표현을 하는 뭐 랭리라든가 뭐 한국말로 랭글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구글에 표현해 보니까. 근데 정확한 명칭은 랭리고요. 랭리 아니면은 뭐 서리 중에서도 뭐 아이트락이라든가 이런 좀 외곽 지역으로 는 이제 여전히 인기가 좀 있다. 그래서 수요층이 좀 움직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파라군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신도시 쪽으로 좀 많이 옮겼는데 아무래도 그 수요층의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파이낸셜 쪽으로 조금 제주를 보셨던 정도 수준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빠지고 또 그러니까 캐나다 대신 제주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요층들이 이제 뭐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든가 캐나다 안에서 아니면은 이제 제주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뭐 예전서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밴쿠버로 이제 네네. 그 부모 동반 네. 뭐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썩 뭐 네네.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네네. 그렇더라도 간다고 했을 때 네. 뭐 노벤이나 아니면 웨벤 네네. 또는 이제 뭐 밴쿠버 다운타운 네. 또는 이제 그렇더라도 뭐 UBC 근처인 이제 뭐 밴쿠버 네네. 웨스트 뭐 이 정도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그 밖의 도시들을 간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보다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적인 질이 네네. 떨어지고 또 이제 특히나 여기 강남권에서 만약에 공부한 친구라면은 네네. 답답해할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주 국제학교들보다 이제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좀 네. 이해가 안 간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골프 치는 건 괜찮아도 네네. 애들 공부하는 거에 대한 환경이 좀 좋지 않을 텐데 네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다니엘 종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지만은 네네. 뭐 노벤 웨벤을 버리고 뭐 랭리나 뭐 또 하나 아버스포드나 뭐 또는 뭐 네네. 포켓톨람이나 뭐 이런 데로 갖는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네네. 좀 안 가는 입장이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올 초에 이제 사립학교들은 이제 그 명문 사립학교 투어했지만은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들은 부모님이 영어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도 없고 또 입학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못 버텨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공립학교를 간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네네. 캐나다 공립학교는 그렇게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나은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개죠. 노브라 웨벤, 그 다음에 밴쿠버 다운타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밴쿠버 웨스트인데 이거 참 네. 의외였어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네. 다니엘 원장이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지금 캐나다의 한국인 그 유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 것 같고 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럴 경우에 네. 학생들이 그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네네. 상당수가 이제 캐나다 대학을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네.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미국 대학을 갖다 목표로 할 텐데 네네.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팁이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학생들이 밴쿠버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를 하면 이제 가장 많이들 유학을 가시는 게 이제 밴쿠버 아니면 토론토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몬트리올 퀘벡인데 사실은 몬트리올 퀘벡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제외하고 밴쿠버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들이 대부분 동부에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그러니까 즉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들은 사실 토론토가 월등하게 많고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공부 학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날씨 아니면 어머님들이 가서 부모님들이 지내기 뭐 좋은 또 그다음에 뭐 몇 시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서울 인천 기준으로 비행기를 탈 때 뭐 한 3-4시간 덜 탄다는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사실 밴쿠버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균열조차 그런 이제 통계조차도 사실 무색할 정도로 정말 밴쿠버에서는 고학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안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학원이나 이런 인프라를 본다 하더라도 뭐 간판이나 아니면 쌓인 광고 같은 경우는 뭐 SAT라든가 토플이라든가 뭐 서브젝트랑 AP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클래스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 대학 가는 수요 조금 그리고 캐나다 대학 가려는 분들 또는 제3의 대학 제가 그런 제3의 대학을 보거나 사실은 미국 대학까지 목표를 보는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학생이 좀 학년이 이제 낮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뭐 6학년이라든가 7학년 그리고 그 친구들은 캐나다를 정리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보딩스쿨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으로 와서 뭐 다른 국제학교 간다든가 외국인 학교 간다든가 이런 수요층이 밴쿠버는 아직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주변에 뭐 튜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놀벤이라든가 아니면 랭리라든가 뭐 코키틀람이라든가 학원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가에서 이제 뭐 튜터 아니면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토플이라든가 SAT 또는 SSAT를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정보력이 빠르신 우리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같은 이런 부모님들은요 사실은 방학이나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뭐 저희 같은 좀 전문가들이나 아무래도 한국이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시험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고요. 보통 학기 때는 이제 나름 학기에 충실을 합니다. 그래서 뭐 GPA라든가 아니면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운동이라든가 스포츠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튜터나 이런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뭐 피해를 주고 그렇게 배워서 준비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캐나다에서 한국 대학으로 지원하는 학생 수도 있나요? 아직까지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디맨드나 아니면 니즈는 있는데 사실 예전처럼 사실 이렇게 많은 대학교를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 전형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수요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캐나다 학생들을 이제 뭐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이죠. 네네. 그 학생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학생들의 GPA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학교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네네. 뭐 이게 관용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해서 뭐 좀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GPA가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명문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GPA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쌓지도 못하고.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관건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어떤 네네. 그 홈스쿨 이런 네네. 것들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사실 저는 그런 학생들이면 그냥 돌아와서 네네. 우리랑 같이 그냥 빠르게 그냥 6개월에 그냥 1년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한 1년 하면 2년치 메이크업 해서 그냥 일본 대학교 가자 또는 미국 대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이제 각 가정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봐오고 저 역시도 그랬지만 네. 캐나다가 이제 교육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학점 따기가 아무래도 이제 공립학교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초명문 몇 개 빼고는 사실 입학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입학이 쉬우니까 성적도 퍼줄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쉬울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입학이 쉽다고 해서 학점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대부분 공립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 마인드 자체가 진짜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그냥 A면 A, B면 B 그냥 유두리도 없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학생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GPA라는 것 자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사실은 따로 좀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잘 하심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희한테 하시는 LK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미국 학교에 지원할 때 다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을 조금 더 넓게 하셔서 저희한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자세하게 케이스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하게 상담 드리고 하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 좋은 소식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다니엘 조 원장한테 이제 부탁했던 거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네네. 캐나다 현황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더 새로운 주제로 네네.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